자, 어제 인사가 있었습니다. 인사가 쭉 있었는데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다음에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뭐 등등에 대한 인사가 차관급들이 있었어요. 근데 초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가 뭐 굉장히 실용적이다, 뭐 많이 뭐 한다, 뭐 이런 좀 평가를 받았는데 이진숙, 그다음에 강선우 이 인사 이후에 새롭게 지금 한 추가적인 인사를 보면 근데 이거 뭐 좀 너무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교조 출신 교육감, 민변 출신 지금 뭐 여가부 장관, 뭐 여기에다가 심지어요 금융감독원장의 이찬진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지금 요거 보시는 거는 이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분은 이제 전교조 출신인데 중학교 교사 출신입니다. 교육부 장관을 했고, 제가 뭐 능력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만 과연 모르겠습니다. 이게 교육부 장관이라는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자, 주병기 이분도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이 됐고요.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이게 민변 여성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인사를 한번 볼까요? 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분이요, 차정인 위원장이 이분이 아마 부산대 총장을 하면서 조민에 대해서 옹호했던 분이에요. 조민을 옹호했던 분인데 그분을 글쎄 무슨 또 조국한테 빚은 지 모르겠지만 그걸 했고. 자, 금감원장 인사 한번 보여줄까요? 금감원장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인데 이분이 민변 부회장 출신입니다. 근데 금감원장이라는 게요, 금융 쪽에 보통 전문가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시키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경력에 보시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찬진 원장이요. 근데 이게 저는 조금 심각한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5개 재판을 하면서 변호인을 꽤 많이 뒀습니다. 변호인을 꽤 많이 뒀는데, 근데 변호인들을 이번 정부에서 대부분 다 지금 중용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일단 국회에 일단 지금 4명입니다. 박균택, 김기표, 이건태, 김동화. 자, 이 4분은 지금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그다음에 공직기관 비서관 다 지금 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단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정위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조원철 법제처장, 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위대훈 국정위 정치행정국가위원. 자, 이런 분들이 지금 전부 다, 자,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지금 변호인 출신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은 쓰는 사람, 내가 한번 써본 사람 쓴다라고 이야기해 놨는데 그거는 다르잖아요. 변호인하고 쓰는 사람 쓰는 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이 그 목걸이를 갖다 주면서 우리 사이 검사 출신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일 좀 시켜주면 안 돼요? 라고 부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목걸이 갖다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이 검사 출신인데요, 그 당시 한덕수 전 총리 당시 총리의 비서실장이 임명이 됐어요. 그리고 지난 총선 때 부산 영도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 경선에 갔다가 결국은 이제 낙망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면 자, 본질적으로 보시면 이 목걸이 갖다 주면서 인사청탁해서 대통령 지금 장관 총리 비서실장 하는 거하고 본인의 지금 변호인에서 이렇게 지금 자리를 주는 거하고 이게 본질적으로 뭐가 차이가 날까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나중에 되면 이거 혹시 변호사비 대납으로 이 자리 준 거 아니야? 라는 솔직히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변호사 한둘이 아닌데 이렇게 많은 변호사들을 전부 다 지금 전국의 요직에 앉힌다는 거, 특히 금감원장 자리는요, 이 은행들이 벌벌 떠는 자리입니다. 이 금감원장 결정이 하나에 따라서 은행들이 죽고 살고 해요. 권력 자리입니다. 금감원의 거의 검찰 특수부입니다. 자, 그런 자리를 본인의 지금 측근으로 줬죠. 측근이 아니라 지금 변호인을 줬죠. 그러면 뭐 제일 출세하려면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했으면 제일 출세하나요? 근데 제가 보니까 공식 기록으로도 이 다 부장검사 출신이고 다 쓰는 사람인데 변호사비 장난 아닙니다. 이거 하려면요. 지금요, 김만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김만배가 1심에서 든 변호사비만 제가 알기로 150억으로 알고 있어요. 김만배가 쓴 변호사비가. 로펌을 썼거든요, 태평양을. 150억을 지급했다는 걸, 1심만.
근데 지금 이거는 1심, 2심, 3심 거기다 전부 다 부장검사, 판사 출신들인데 근데 이거 몇 천만으로 될까요? 안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식의 인사가 이제 대통령이 이 지난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통합과 실용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자, 통합을 강조를 했는데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하는 통합은 결국 우리끼리 통합인가? 라는 저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내일 광화문에서 밤 8시에 사실상 취임식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은 광복절 80주년입니다. 정말 국가적인 경사죠. 80주년인데 이 경축식을 오전에 하고 오후 8시부터 이 광화문 광장에서 대통령 국민임명식을 한다고 그래요. 벌써부터 지금 차량 통제하고 지금 시설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임명식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지만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닌 거 혹시 인 거 모르는 사람 계신가요? 우리나라에? 그 지난번 국회에서 간략하게 취임식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국민들 그중에서 뭐 한 5, 60명 되는 뭐 국민들이 나와서 뭐 임명장을 이렇게 주는 걸 행사를 하는 모양이에요. 물론 뭐 이 정식 취임식을 안 했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국가적 상황이 대통령 탄핵으로 이루어지는 이루어진 선거였고 지금 뭐 나라가 지금 수해 때문에 지금 뭐 정말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일산 이런 데 지금 수해가 나서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자, 수해 복구에 뭘 해도 시원찮을 판이고 그다음에 8월 25일 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이 관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기업들요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지방에 이번에 수해 난 데는 정말 이 주민들 살 집이 없고 지금 막막한 상황이에요. 근데 거액을 들여서 지금 빛의 축제라고 막 쇼하고 막 가수들 노래 부르고 막 이 행사를 하는데 굳이 저 이 행사 할 필요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좀 뭐 안 좋게 봐서 그렇습니까? 아야 대통령 한번 지금 그거 했는데 그 정도 행사하는 거야 뭐 할 수 있지. 네가 왜 자꾸 문제 삼아? 야, 딴 대통령 윤 대통령 했잖아. 물론 윤 대통령도 했죠. 근데 그건 정식 취임식을 한 것이고 이거는 이제 별도의 행사를 하는 것인데 더군다나 광복절날 하는 행사입니다. 근데요 며칠 전에 특사가 있었죠. 이 특사에서 누가 특사로 나왔습니까? 윤미향 씨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광복절에 가장 정말 이 마음이 뭐 아프면서도 한편 하실 분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입니다. 근데 위안부 할머니들이 정말 본인들의 이게 어려움들을 극복한 날인데 이날 하필 그 위안부 할머니의 횡령에서 대법원에 확정 판결 받은 윤미향을 사면 복권해갖고 지금 뭐 큰 소리 치고 다니고 말이죠. 하는데 그 마음속으로 이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지금 국민의힘, 개혁신당, 그 다음에 전직 대통령, 서울시장도 광역단체장들 다 참석 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기들끼리 하는 거죠. 근데 뭐 참석하기 위해서 노력도 안 하는데 그냥 우리끼리 할게 뭐 이겁니다. 지금 오지 마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잔치할게. 근데 이게 국민 모두의 대통령과 국민 모두의 행사이겠습니까? 그냥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굳이 이 시점에 저는 뭐 조국뿐만 아니라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을 해서 이렇게 이 행사에 고춧가루를 뿌린지 모르겠어요. 스스로가. 뭐 아쉬운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 맡겨놓은 게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미 집행유예 받아서 그냥 나와서 있잖아요. 그렇게 급하지도 않아요. 크리스마스 때 뭐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굳이 8.15 때 해서 이러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만의 대통령, 자기들만의 대통령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반면교사를 삼아라. 지금 제가 좀 전에 이제 이 김건희 여사 이야기하고 했지만 지금 특별감찰을 빨리 임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통합에 정치하지 않으면 원한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것 때문에 그렇지만 반대편에서 원한과 이걸 사게 되면 나중에 다 되돌아옵니다.
지금일수록 저는 그걸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이 철강 8호님께서요, 비가 와서 다 떼내려가는데 축제하는 것 자체가 정상을 기대할 수 없는 거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반쪽짜리라고 너무 하고 싶은 이재명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유미양 정말 꼴보기 싫다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예, 많은 분들께서 참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기쁜 날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날을 이렇게 반쪽 행사로 치르는 게 맞는지 제가 다시 한번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겠습니다.